한국, 우리 일본이 진심으로 덤비면 하루 만에 끝장낼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교수의 차가운 눈빛과 이어진 폭탄 선언들.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를요. 도쿄 명문가 출신 아야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국제관계학 유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한국은 일본보다 열등한 나라라는 교육 속에 자랐죠. 하지만 그날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제 20년 인생관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옥스퍼드 국제관계학 수업, 아시아 전략 분석 시간이었어요. 당당하게 손을 들고 발언했죠. 한국, 우리 일본이 진심으로 덤비면 하루 만에 끝장낼 수 있다고요. 존스 교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아야카양, 그런 오만한 태도가 일본의 현실 인식 부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AI 기술은 세계 2위이며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얼어붙었지만 억지 웃음으로 버텼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죠. 현대전은 기술 전쟁이라고요. 한국은 수년 전부터 AI 기반 무기 체계를 개발해왔고 이 분야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작년 나토 평가에서도 인정받은 사실이죠. 옆자리 영국 친구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손톱을 꾹 눌렀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한국과 너무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세계 최고 학부 강단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기술력이라니요. 제가 알던 한국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AI 기술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일본의 기술을 앞지르게 되었는지 설명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일본이 항상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자동 표적 식별 시스템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 방위성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만 아직도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대요. 한국이 만든 무인 전투 시스템은 이미 중동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고 그 성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자료를 보여주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국이 개발한 자율주행 전투 로봇과 드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기술이 실전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따로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했어요. 군사력은 단순한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고요. 국민의 단결력과 애국심, 위기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세계가 놀랄 만한 사례를 보여줬대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아느냐고 물으셨죠. 저는 몰랐어요.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자발적으로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내놓았다고요. 무려 227톤, 당시 가치로 23억 달러의 금이 모였대요. 일주일 만에요.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강의실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래요. 일제강점기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으려 했다는 거죠. 담배를 끊고 반찬 수를 줄이고 심지어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대요. 이런 국민성을 가진 나라와 전쟁을 한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저는 손톱을 쥐어짜며 억지로 참았어요. 옆 친구에게 괜히 눈치를 주며 교수님이 편파적이다라는 시선을 보내려 했지만 친구도 감탄하는 눈치였죠. 한국인의 단결력은 세계가 놀랄 만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경제 지표만 비교하던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런 국민성이 바로 한국의 강점이라고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한국인의 단결력은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고요. 제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우리 일본도 이런 단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인들의 위기 극복 사례들을 설명했어요.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역사, 2002년 월드컵 때 보여준 국민들의 응원 열기,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까지. 이 모든 사례가 한국인들의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잘못 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군사력 숫자만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이죠. 국민들의 단결된 힘이 있는 나라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다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교수님, 그래도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보다는 강하다고 말했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의실 분위기는 싸늘하게 변해버렸어요. 교수님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위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자위대의 상당수는 경찰 조직 출신이라고 합니다. 전투 경험이 거의 없다고요. 일본 자위대는 창설 이후 단 한 번도 실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면 한국군은 휴전 상태인 전쟁 중인 나라의 군대라고 합니다. 언제든 전투가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70년 넘게 대비해온 군대죠. 심지어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한국 군함을 향해 위협 비행을 했다가 레이더에 포착되어 도망간 사건도 있었대요. 이게 제가 말한 쉽게 이긴다는 현실인지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은 일본 남학생 리쿠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우린 한국을 하루 만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요. 강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한국 학생이 있었어요. 민준이라는 학생이었죠. 우리는 불바다가 아니라 적 본토를 24시간 안에 제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강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특히 저와 리쿠의 표정은 굳어버렸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대요. 적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24시간 이내에 모든 전략적 요충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작전이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자는 큰 소리치지 않는다는 걸요.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강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군의 강점에 대해 설명했어요. 북한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긴장감 속에 70년 넘게 훈련해온 군대라고 합니다. 이런 실전 같은 훈련이 한국군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고요. 게다가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미군의 최신 전술과 무기 체계를 익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자위대와 한국군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리쿠가 다시 반격했어요. 그래도 해상 자위대는 아시아 최강이라고요. 이지스함도 한국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숫자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질적인 면을 봐야 한다고요. 한국의 세종대왕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함이라고 합니다. SPY-1D 레이더와 SM-3 미사일을 탑재해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대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은 이런 군함을 자체 건조할 능력이 있다는 거랍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도표를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재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중국, 일본을 모두 압도하고 있대요. 이런 기술력이 있기에 세계 최첨단 군함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는 유명하다면서 일본은 바다에서 한국을 꺾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저희에게 결정타였어요. 리쿠도 저도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해양 국가라 자부하던 일본이 해군력에서조차 한국에 뒤진다니. 믿기 어려웠죠. 교수님은 한국의 조선 기술이 어떻게 세계 1위가 되었는지 설명했어요.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자랑하던 조선 기술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본의 몇 배에 달하는 배를 만들고 있대요.
그것도 더 높은 기술력으로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은 더 나아가 한국 해군의 현대화 계획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은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진행 중이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14급 잠수함은 소음이 거의 없어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다고 해요.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보다 훨씬 조용하고 성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 해군은 이미 동북아 해역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보다 우수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교수님은 설명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알던 한국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점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한국 육군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갔어요. 한국 육군의 최신 무기 체계를 하나씩 살펴봤죠.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라고 합니다. 독일 레오파르드와 미국 M1 에이브람스를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고 있대요. K21 보병 전투장갑차 K9 자주포도 세계 여러 나라가 수입할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대규모 병력 동원 시스템이라고요. 한국은 전 국민 개병제로 현역만 60만에 예비군이 300만에 달한대요. 유사시 24시간 내에 동원 가능한 병력이 일본의 10배가 넘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교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 미군 합참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군은 세계 어느 강대국과 맞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수장이 인정한 거죠. 저와 리쿠는 점점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알던 한국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전력을 갖춘 한국 육군. 저는 이제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또한 한국군의 훈련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끊임없이 훈련하며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언제든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대요. 이런 한국군의 실전 감각은 어떤 무기보다 중요한 자산이라고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한국 육군이 보유한 첨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복은 적외선 감지를 회피할 수 있고 심지어 가벼운 총탄까지 막아낼 수 있는 신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군의 통신 체계는 어떤 환경에서도 끊기지 않고 작동하는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런 기술들이 실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교수님이 여러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한국 학생 민준이 다시 일어섰어요. 일본 친구들 혹시 독도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냐고 물었죠. 제대로 위치도 모르면서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건 웃기는 일 아니냐고요. 리쿠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독도의 정확한 위치도 모르니까요. 민주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군은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고요.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간전에 참전했고 청해 부대는 아덴만에서 해적 소탕 작전을 펼쳤대요. 또한 DMZ에서의 북한과의 대치 상황은 세계 어느 군대도 경험하지 못한 긴장감을 7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민주는 한국 공군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40대 이상 보유하고 있대요. 최신형 KF-21 전투기도 자체 개발 중이라고요. 한국의 지형을 활용한 작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산악 지형이 많아 지상군의 은폐와 기동이 유리하다고요. 이런 지형 장악력은 침략군에게는 악몽과도 같대요. 베트남전에서 미군도 이런 이유로 고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눈조차 들지 못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랐거든요. 역사적 사실과 실전 경험, 최신 무기를 모두 갖춘 한국군. 일본 자위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전 경험과 전투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작전 능력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민준이 설명했어요. 해군과 해경이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독도가 정말 한국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받아 왔으며 일본이 주장하는 근거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해요.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 영토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던 것과는 너무 다른 진실이었으니까요. 리쿠가 마지막 자존심으로 외쳤어요. 그래도 일본은 경제 대국이라고요. 한국보다 GDP가 훨씬 높다고 주장했죠. 민준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GDP는 인구 차이 때문이라고요. 인구 1인당 GDP나 구매력은 이미 한국이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미래 산업 장악력이라고요.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했고 배터리 시장도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교수님도 거들었어요. 일본 경제는 냉전 특수 덕분에 성장했지만 30년째 정체 상태라고요. 반면 한국은 계속 성장 중이래요. K 콘텐츠는 이미 세계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 문화적 소프트 파워는 국가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교수님이 강조했어요. 민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삼성전자 하나의 시가 총액이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를 다 합친 것보다 크다고요. 현대차는 도요타를 따라잡고 있고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이미 한국이 선두라고 합니다. 미래 산업을 봐야 한다고요. 이제 리쿠와 저는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K 콘텐츠로 세계를 정복한 한국과 30년째 정체된 일본 경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계속 제자리 걸음인데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어요. 이런 성장세라면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앞지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죠.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며 일본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특수부대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특전사, 해병대, UDT는 세계 최정상급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특전사는 미국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우수한 기량을 보여줬대요.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과정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다고 알려져 있다고요. 교수님은 스크린에 훈련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맨손으로 벽돌을 깨고 영하 20도의 강에서 훈련하는 모습. 이런 부대들이 전쟁 초기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 주요 시설을 무력화한다고 합니다. 전쟁은 이들이 판을 가른다고요. 한국 특수부대원들의 정신력은 단순한 무기로는 꺾을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저와 리쿠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패배를 실감하며 좌절했죠. 교수님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세계 특수부대 경연대회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악작전과 침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델타포스 지휘관도 한국 특전사와의 합동훈련 후 그들의 전투 의지와 기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고 해요. 교수는 한국 특수부대의 장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최첨단 야간 투시경, 방탄 장비, 특수 통신 장비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이 개발한 특수부대용 전투복은 적외선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적의 감시망을 뚫고 침투하는데 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수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시아의 경제 전망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한국을 너무 얕봤어.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와 책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죠. 무시하고 깔보던 나라가 사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었다니.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자랑하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기술, 군사력,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요. 이제 일본이 다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이 진짜 한국의 실체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